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48조 관세 통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개성공단,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경 출입 차량입니다. 국경 출입 차량은 관세 통로를 경유를 하고 이제 길이 있어요. 보면 이제 개성 우리나라 게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세 통로가 있어요. 요게 해놔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소가 정조 회장 님 시절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도 요 관세 통로를 해가지고 트럭 타고 이제 소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쵸?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설비 같은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다 그런 것들을 싣고 이제 갈 때도 요 관세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자재 싣고 가가지고 이게 그 개성공단에서 이제 그 건물 같은 거 지어야겠죠. 요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 본회에서 보시면 국경축 차량은 관세 통로를 경유해야 되고, 왜냐면 이것도 이제 그 감시를 위해서 통관역죠. 개성공단은 도라산역 또는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게 됩니다. 통관역 같은 경우에는 초도 차량, 그다음에 장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이 정차하는 곳입니다. 약간 느낌이 국제항과 비슷하죠. 여기도. 자, 관세 통로입니다. 관세 통로 같은 경우는 육상 국경에서 통관역까지나 철도, 그다음에 통관장에까지 이른 육로 수로 중 세관장이 지정합니다. 중요해요. 얘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관세 통로는 누가 지정한다? 세관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세관장이. 그렇죠. 그래서 보는 요 수로에 대해서도 이제 그럴 수가 수로가 왜 있지? 금강산 여행 가는 경우도 수로가 있습니다. 그 금강산 열차 타고 얘네 갔었거든요. 요 수로. 그다음에 이제 통관역이면 통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도로 따라갈 때. 근데 통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통관역은 국외 연결, 국교에 근접한 철도 중에서 누가 지정한다? 관세청량이 지정합니다. 완전 잘 나옵니다. 통관장은 누가 지정한다? 통로에 접촉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세관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였어요. 역은 뭐냐? 통관역, 통관 우체국. 누가 시정? 관세청장. 끝. 여구는. 자, 국경 출입 차량의 도차 절차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입항 절차나 상당히 유사해요. 자, 국경 출입 차량 도관 출입 차량이 통관역 도착했다. 그러면은 통관역장 완전 중요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입항 같은 경우는 선장 또는 기장이었잖아요. 하지만 통관역장이 누구한테 세관장한테 이제 도착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도로 차량의 이제 운전자는 그 통관역장 또는 도로 차량의 운전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세관장한테 도착 보고합니다. 입항 보고 비슷하게 도착 보고도 한다. 근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선박, 철도,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얘기합니다. 도로 차량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여 승승적이나 차여 승승적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적재한 목록을 첨부를 하죠. 뭘 싣고 왔는지 직접 세관장한테 도착 보고한다. 그다음에 최종 출발지, 출발 곳 등을 제시합니다. 보면 이제 헷갈리면 되죠. 최종 출발한 면장, 국제모성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얘는 뭐다? 최종 출발지, 출발 곳을 첨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단의 시정이 없다. 그러면 차승을 첨부를 생략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참고죠. 자, 도착 보고 기재 사항들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제 선박 등에 대한 입항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세관 또 신효를 위해 누가 있습니까? 소속된 차량이죠. 소속된 회사로 하여금 여적을 도착 전에도 제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망이 중요합니다. 얘는 반복 운송 차량입니다. 왔다 갔다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개성공단에다가 어떤 뭐 설비 같은 거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재 같은 것들이 계속 나가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반복 운송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증이 나겠습니다. 비자가 있습니다. 이름에 불구하고 대통령 영업시험품 모래 자갈 등 골재, 그다음에 석탄, 흑연 등 광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일정에 나누어서 반복 운송 사용한다. 그런 도로차량 운전자는 비자를 도착 보고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만 제시하고 도착 보고를 굳이 껌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비자. 다만 이제 최종은 아닙니다. 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이제 도착 보고를 해야 돼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도착 보고를 대신한 도로차량 운전자는 최종 보고할 때 뭐 한다? 지금까지 비자로서 퉁친 도착 보고서를 한꺼번에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완전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경 출입차량 출발 절차입니다. 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출항 허가였잖아. 얘는 출발 보고 플러스 허가입니다. 얘는 자, 국경 차량이 통관역 출발한다. 그럼 통관역장 또 도로차량 운전자는 출발 전에 세관장한테 보고 플러스 허가를 하게 됩니다. 얘는 참고. 자, 통관역장 도로차량 운전자는 허가받으면은 이제 적재 물품으로 똑같네요. 출항 허가랑 똑같습니다. 얘도. 자, 이런 물품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정한 물품을 이제 모래자가 굴대 등 그다음에 이제 그 광물들 그런 것들 일정기 나눠 반복 운송차는 반복 운송차 운전자는 비자를 받는 것으로부터 이것도 퉁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최종했잖아요. 얘는 최초는 또 제입니다. 최초는 제대로 내야 돼. 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제출한다. 자, 상 보시면은 이제 도로차량 사망의 도로차량 운행자 같은 경우 기재부탄에서 미래세관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우리는 반복 운송한다고. 자, 101조는 하역입니다. 그 통관료 통관장에서 외국품을 차량에서 하역한다고 싣고 내린다. 그러면 세관장한테 신고입니다. 신고 똑같네요. 하역 신고 한다. 그리고 세관장한테 확인하고 이제 세관문이 확인 필요가 없다. 인정하는 게 제외가 됩니다.